안녕하세요, 박정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와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환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은 자녀를 의대를 보낼 거예요? 한의대를 보낼 거예요? 의사 시킬 거예요? 한의사 시킬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 또는 손자들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인데요.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은 저는 2003년도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03학번인데 처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문이과 선택을 하고 할 때 사실 저는 문과였어요. 네, 저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진학을 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내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성적에서도 사실 서울대 법대 계속 합격권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03년도 수능을 보는데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좀 오전 시험을 좀 망쳤어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영역, 제2외국어 영역은 만점을 다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03년도 수능이 21세기에 치러진 수능시험 중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낮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다. 평균적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언어, 수학은 좀 망쳤지만 사회랑 과학이랑 영어는 이제 잘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수가 나와가지고서 서울대 아무데나 이제 걸어놓고 재수를 하자 이런 이제 조언도 받고 했었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대전대 한의대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평소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던 친구인데 문과인데 어떻게 대전대 한의대를 가? 그랬더니 대전대 한의대가 그때 교차 지원이 된다.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자기는 써보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알아보고서 같이 썼는데 저는 됐고 그 친구는 대전대 한의대에 떨어져서 그다음에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의대에 갈 생각이 없다가 한의대를 가게 된 건데 사실 아버지가 원래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또 적극 추천을 해준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상 이제 한의사가 돼 보니까 저는 이제 이과가 아닌 문과로서 살아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대를 가게 된 건데 이게 나중에 한의사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사회 점수가 만점이라고 했는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65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단 문과, 이과 통틀어서 136명만이 만점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데 제가 그런 원래 사회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의대에 진학을 하고 한의사로 살아오면서도 자연과학적으로 이렇게 병의 원리, 병의 이유 이런 것들, 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가,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면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그 시절에 인기가 있다, 누가 추천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서는 15년 후나 뭐 20년 후에 사회구조나 경제상황, 산업구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 15년 후와 20년 후에 경제 상황,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통계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건 이제 2019년도부터 2023년 최근까지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산업을 분석을 한 통계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역시 소프트웨어 43%, 의학 및 의료기술이 1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IT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이제 IT 하드웨어까지 합하면 45.5% 아주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IT 산업이 향후 유망하다, 돈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의학 및 의료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및 시스템, 헬스케어용 의료기기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23%로 IT에 이어서 2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상황을 볼게요. 2011년도와 21년도에 벤처 투자가 업종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여준 자료인데요. 2011년도만 해도 전기기계 장비, 영상 공연 음반, 그 다음에 이제 IT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다면 10년이 지난 21년도에는 IT 서비스가 31.6%,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가 21.9%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이 2위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역시 향후에 15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바이오 산업과 IT 산업, 특히 이제 IT 산업이 1위고 바이오 산업이 2위인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의대나 한의대나 약대 이런 데 보내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어디든 가도 괜찮다라고 유망한 직종이라고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다면 기존의 의사의 개념, 한의사의 개념은 환자를 진료를 보는 개원의 개념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한의원을 차리고 개인 병의원을 차려서 거기서 환자를 보는 의료 서비스업적인 그런 면이 강하다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실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 개발, 검사 기계나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연구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 약사를 하더라도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차리고 또는 약사 같은 경우에 약국을 차리는 그런 개업의가 아니라 사실은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산업을 구성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업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도 고생하고 갖은 노력과 시간과 자본을 들여서 굳이 의사를 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아이가 뭐 너무 공부를 잘한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의대 가기는 힘들다 싶으면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정원에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곳이 약대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약대를 가면은 약국을 차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최고 가장 상위에 있는 연구자 그룹이 사실 약사예요. 그래서 약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쟁이 정말 치열한 메디컬 직종에 올인을 할 게 아니라 그쪽보다는 이제 사실 연구 쪽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좀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잘하면 또 이제 해외 연구 경험같이 이렇게 쌓고 석박사를 잘 해외에서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인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롯데 바이오로직스나 다른 이제 제약 빅파마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약을 생산하는 ODM 기지로서 지금 우리 한국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향후 15년, 20년 후에는 이런 제약 산업, 바이오 산업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의사, 한의사 다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연구 쪽이나 그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